우리는 종종 밤늦게까지 침대에 누워 고민에 잠깁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우리 관계는 견고한 걸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죠. 하지만 정작 우리가 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입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보장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무언가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하지 않는 행동에 따라서 상당히 논리적이고 꾸준하게 흘러가는 감정입니다.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사랑은 대부분 상대방이 배려받고 있다고 느끼고 자신의 말이 제대로 들리고 있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결과물이에요. 상대방은 이미 수없이 많은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대해주면 자신이 안전하고 따뜻한 손길 안에 있다고 느낄 수 있는지 말이죠. 좀 과감하게 일반화해서 말씀드리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감정적 욕구를 꽤나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일 준비만 되어 있다면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사랑을 더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오늘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능동적인 주체입니다. 상대방의 사랑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무작위로 내려지는 축복이 아니라 고맙게도 나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아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몇 가지 단순하게 들리는 규칙들을 따라야 합니다. 비록 이 규칙들이 우리 자신의 복잡한 심리적 이유 때문에 실행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말이죠. 첫 번째로,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귀 기울이고 있고 그들의 말을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죠. 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은 우리가 자기 편이라고 느껴야 합니다. 이건 무조건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들의 곁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료라는 걸 느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 고유의 사랑의 언어에 따라 인정받고 있다고 느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방을 특정한 방식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회생활이나 친밀감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존중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상대방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서 사오는 것, 그들에게 중요한 날짜를 챙기는 것, 그들의 취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확신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방이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원해지고 있다고 느껴야 한다는 점이에요. 오랜 관계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소홀해지기 쉽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이고 원해지는 존재라는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이건 단순히 신체적인 친밀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친밀감, 상대방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도 포함됩니다. 여섯 번째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바빠서 상대방에게 신경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과와 함께 지금 어떤 면에서 분주해서 정신이 없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차분하고 매너 있게 말해줘야 합니다. 정말 미안해요와 잘 듣고 있어요. 이 두 문장이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해요.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거나 바빠서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로,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 앞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의 결점에 대해 모욕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개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훌륭한 교사이자 외교관이 되어야 해요.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나도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실천했는데도 관계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심한 비통함과 슬픔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행하게도 우리의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한 것뿐이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사랑은 우연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노력의 결과물이죠. 우리는 종종 사랑이 저절로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정원을 가꾸듯이 꾸준히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라고 묻는 대신 나는 오늘
이 사람이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만들었을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상대방의 감정을 직접 조종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행동을 통해 그들이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요. 실수도 하고 잘못된 말도 하고 나쁜 날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예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과정 자체가 상대방에게 당신은 내게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국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쉽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계속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